수특을 공부할 때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건 니네가 혼자서 공부했을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내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고전 3문 3사를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둘 다 어떤 역경을 딛고 뭔가를 성취하게 되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나온 소설인데 김민옥전이랑 수평전 둘 다. 근데 그 두 개의 소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달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다 읽진 않고 고전 소설은 나는 보통 설명을 할 때는 앞부분을 잘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요약을 내가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너네가 굉장히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고전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잘못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앞에가 이해 안 될 때 그냥 넘어가는 습관이야. 독서는 그래 어차피 뭐 과학기술집은 아까 뭐 경계상자에 있던 거 나도 솔직히 읽으면서 좀 짜증났거든. 수업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은 니네가 수능에서 나왔을 때 뭐 너네 수준에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버릴 수가 있는데 고전 소설은 그러면 안 되잖아. 니네가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야. 고전 소설은 3등급, 2등급이 목표라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앞부분을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앞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그 힌트들이 나오는데 애들이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김진옥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전소설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김진옥전이잖아. 그럼 일단 주인공 이름이 김진옥이야. 근데 이름이 진옥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뭐도 같이 챙기라 그랬어. 성씨도 같이 챙기라 그랬어. 그치? 김진옥이야. 김씨야. 다른 김씨가 나오면은 아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뭐 이런다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으로 내려온 진옥은 남선우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화산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뒤 장원급제한다. 영웅소설에서 기본적인 구조는 기이한 출생 후에 어떤 고난을 겪고 조력자를 통해서 그걸 극복을 한 다음에 성취를 하고 원한을 갚는 그런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어. 그치? 어디까지 얘는? 여기까지 앞부분 줄거리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치? 너네가 영웅소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중에서 어느 부분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를 한번 보면 천상에서 지은 죄로 내려온 진옥은이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모티프라 그랬어? 적강 모티프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 천상의 어떤 인물인데 지상으로 떨어진 거야, 진옥이가. 그 다음에 남선우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가 진옥이를 괴롭혔던 얘를 실현에 들게 했던 인물이 남선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선과 악의 대립이 명확하니까 항상 이럴 때 악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 얘가 악인인지 아니면 선인, 주인공의 조력자인지 아니면 악인의 조력자인지 그런 것들을 너네가 항상 잘 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돼. 고전소설은 아주 특이한 몇 작품 빼고는. 그 다음에 화산도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장원급제를 했다고 하니까 김진옥의 조력자인 화산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후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며 천정배필인 유소저와 혼인하고 라고 하니까 남선은 좀 저 뒤에다 써보고 김진옥이랑 누구랑? 유선옥 맞아? 유소조. 유선옥은 어디서 나온 거야? 유소저랑 결혼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진옥이 누구와의 결혼을 거부했어?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천정배필. 천정배필이라는 건 하늘이 정해진 짝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유소저랑 혼인하고 남선우가 재침입하자 출전해서 대승을 거둔다 해서 남선우를 벌써 한번 조졌어. 진옥이가. 남선우를 한번 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귀국하던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도사의 명을 받고 우연히 한 섬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섬에서 아버지와 뭐를 해? 재회해. 이런 것도 고전소설은 다 틀이
그 틀이 정해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랑 헤어지지. 그러면은 가족이랑 헤어지는 거잖아. 그럼 가족이랑 헤어져서 다시 못 만나. 거나 다시 만나거나 둘 중 하나야.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헤어져서 다시 못 만나는 경우는 가족이 죽었을 때야. 그때는 그 사실이 뭘 더 강화시켜줄까? 원수에 대한 주인공의 원한을 더 강화시켜준다 볼 수 있겠지. 어쨌든 근데 다행히 제외를 해.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진옥은 용왕이 보낸 동자를 만난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너네가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고전소설을 읽을 때 머리를 열어놔야 돼. 왜냐면 전혀 너네 생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글이 흘러가. 그래서 판타지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오네? 라는 것보다 이 소설은 비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네? 특이하다. 이게 훨씬 더 맞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은 그냥 뭐 집안에서 여자가 남자 하나를 두고 싸우는 그런 가정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소설 내용이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무슨 폴리주스 있지. 폴리주스 뭔지 알아?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거? 해리포터 안 보냐? 아, 네. 그 머리카락 먹고 머리카락을 먹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넣어서 그 주스를 먹는 거지. 그치? 머리카락 먹는 거 맞네. 머리카락을 먹어서 그 사람으로 변하는 게 폴리주스잖아. 그래서 뭐 개용단 뭐 이런 게 나와.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그 인물로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동자를 만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포인트만 짚어줄게. 내용은 뭐 너네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원수가 부친을 모시고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천지명랑하고 일월이 조연이 또한 별건곤이라 궁궐에 장례하고 황금대를 섰을 때 수정원을 하였다라고 하니까 용궁으로 들어온 거야. 그치? 용궁에서 뭐라 그러냐면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백옥상에 좌정한 후 과로돼. 여기서 용왕이 원수를 맞아. 원수가 뭐야? 김진옥이야. 그치? 왜? 원수가 무슨 뜻입니까? 대장이라는 뜻이니까. 과인은 누구야? 용왕이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이죠. 그런 거 잘 안 해? 오, 3학년 맞겠다? 아니 2등급. 갑자기 또 왜 목표가 올랐어? 원래 2등급. 원래 2등급이야? 목표가? 네. 내가 3월에 이번에 3월 2등급. 2등급 맞아 온다고? 오케이, 기대해볼게. 자, 그래서 유연히 노수한 거로 공영치 못하고 만자를 만드니 심히 불안토소이다. 자, 이런 것도 너네가 유연히 노수한 거로 이거 무슨 뭐라 써있어? 용어가 인간계가 서로 길이 다름을 일컫는 거지. 그래서 봉영치 못하고 앉아맞으니 심히 불안토소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중요한 뜻은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한 뜻이 아니라는 걸 니네가 아는 게 중요해. 왜냐면은 고전소설은 옛날 시대잖아.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할 때 실용적인 말하기가 아니야. 미사역으로 개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유연히 노수해서 우리 용궁계와 인간계가 길이 달라서 봉영, 내가 너를 신하들을 쫙 보내가지고 모시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그냥 앉아서 맞으니까 내가 불안해라는 건 미안하다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뉘앙스는 다 파악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수특 고전 산문 시간이니까 굉장히 내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을. 너네가 알지 모를지 내가 잘 모르겠어서.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요방이 나중에 어떤 부탁을 하잖아. 부탁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술을 먹여야 돼. 술을 먹여야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술을 먹여. 그치?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동궁 용왕의 그거를 하고 이 명을 받들고 얘네랑 싸워주잖아. 그러면은 이 지금 김진옥은 누구랑 싸우는 거야? 다른 용왕이랑 싸우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에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18쪽을 봐봐. B 밑에 보면 각설 차시 김원수가 수구의 대장이 돼서 수족 신병을 거느리고 동해를 향하여 나아가더니 동국용왕이 누구야? 적군이지 지금. 동국용왕이 천병 만마를 거느리고 지경을 범하거늘 원수가 살펴보니 유수진을 치고 기세가 엄숙하거늘 제장을 불러 분부와. 여기서 너네한테 또 알려주고 싶은 단어가 제장이라는 단어예요. 제장, 제신 이런 단어들을 알고 계세요. 제라는 거는 여러라는 뜻이야. 제장은 여러 장수,
제시는 여럿이나 이거 알고 계세요. 불러 분부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처음에 잘 싸우지 못하다가 계략을 잡아서 동국용왕을 이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넘어가면 얘가 내가 천상의 인물이었구나 라는 거를 어떤 걸 먹고 이제 알게 되는 걸로 마무리가 돼. 그쵸?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지금 얘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다가 용궁의 용왕의 퀘스트를 받아. 퀘스트를 받아서 실현하는 와중에 내가 지금 설명 안 한 부분이 뭐냐면 황궁에서 있었던 일이야. 황궁에서 그 속이 좁은 공주가 김진옥이 자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빡쳐가지고 진옥이를 뭐해? 음해해. 모함하죠.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황제, 천자라고 나오는 황제는 이 음해를 받아들이지. 물론 처음에는 진옥이를 걱정하지. 이 음해의 내용은 뭐야? 얘가 갑자기 실종된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쳐들어오려고 잠시 몸을 피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가 다시 싸움 장면으로 넘어간 다음에 전생에서의 일을 기억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너네가 이게 중요해. 수능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너네가 좀 공부할 수가 있어. 왜냐면 수능 문제나 너네 기출을 풀어보면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거든. 수특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보면은 1번에 4번 동국왕은 진옥을 처음 봤을 때 자신과 대적하려고 하는 진옥의 기세에 압도당하였다. 이거 그냥 사실관계 묻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낼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 조금 너네를 헷갈리게 할 만한 어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시비 걸리지 않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실력자와 비실력자를 구분하는 그런 어휘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중요한 건 너네가 공부를 할 때 이 사실관계도 보통 뭐를 틀리게 하느냐도 한번 체크해보면은 나중에 그런 게 문제에서 보일 수가 있겠죠. 1번에 4번 선지가 틀린 말인데 이건 당연히 사실관계를 틀리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야기에 뭐가 있어? 배경과 그 안에 인물과 사건이 있죠.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면 보통 이 사건의 전후 관계와 그 다음에 이 인물에 대한 인물의 생각, 인물의 성격, 인물의 태도, 인물의 반응 뭐 이런 것들로 보통 문제를 내. 그러니까 여기 4번은 인물의 태도나 생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틀리게 만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3번 넘어가. 4번 봐. 4번에 보기 읽는 연습. 이런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읽는 연습을 하면 김진옥 전에는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 세계. 우리가 저번에 고전 산문에 대해서 살짝 내용을 정리할 때 이 이원적 세계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했었어. 이원적 세계에 대해서. 이원적 세계라는 건 뭐야? 무슨 세계와 무슨 세계가 있어?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어. 그래서 상계와 하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일이 여기서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서의 일도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원적 세계를 바탕으로 천상계에서 적당한 주인공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담이 드러나 있다. 작품의 서사에서 전쟁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초월적 세계 간에서도 일어나는데 여기서 그런 걸 보여주죠. 용왕 대 용왕에서 주인공이 싸우는 거. 이때 주인공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영웅소설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1번 선지를 보면 용왕이 진옥에게 정병 80만을 주고 말과 검을 하사하는 것에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돕기 위해 천상계의 존재가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완전 틀렸지? 어디가 틀린 거야? 위기에 처한 주인공. 그치.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위기에 처한 거야? 용왕. 이거는 뭘 바꾼 거야? 뭐라고 해야 될까?
주체? 너 나와서 네가 그렇게 잘한다? 주체를 바꾼 거지. 위계처한 주체? 위계처했다고 하니까 객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그 서술하는 부분에 주체를 바꾼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너네가 문제를 자꾸 선지를 분석해보는 게 좋아. 알겠어? 자, 그 다음에 4번은 숙향전인데 숙향전은 출제가 엄청 많이 됐던 작품이야. 학력평가랑 수능에도 내가 출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학력평가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아주 힘들어. 눈이 안 떠지지. 머리가 아파서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그냥 뭐 사람 기분이 빠진다. 자, 여기에 보면 숙향전은 영웅소설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내가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숙향은 숙향이란 여자애가 있고 이선이라는 여자애가 있었어. 남자애가 있었어. 그래서 얘가 태의선이야. 태의선. 숙향이 하늘에서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주인공 왜 이래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있어. 근데 얘네 둘이서 이제 연애를 하면 돼 안 돼? 연애하면 안 돼. 연애하면 안 되는데 숙향이가 이선희한테 라면 먹고 갈래를 시전한 거야. 자기야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옥황상제가 그걸 보고 개빡 돌아가지고 둘을 귀향을 보내는데 옥황상제는 원래 얘만 귀향을 보내려고 했어. 왜? 얘는 자기가 좋아하거든. 일도 잘하고 신선인데 최고야. 숙향만 보내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야 님 그거 아니지 않습 얘도 보내야지 해서 보내는데 숙향이는 별의 별 고난을 다 겪게끔 운명을 설정하고 이선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편하게 인생을 살게끔 설정을 해. 그래서 예전에 학평에서 나왔을 때 남녀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 시대에서의 인식 차이가 소설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가 뭔가 불건전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회적으로 그 책임을 여자한테 조금 더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부담시키는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부분인 거냐면 숙향이가 마고할미랑 헤어지면서 숙향의 어떤 내면을 우리가 좀 들어보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위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굉장히 여기도 뭐 맞긴 한데 여기는 고전산문 4는 대사가 정말 많지. 그래서 고전소설,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간에 대사가 많은 작품이 있고 서술자의 서술이 많은 작품이 있어. 어떤 작품이 좀 더 어려울까? 대사가 많은 게 어려워, 서술보다. 왜 그러면 서술은 그냥 알려주는 건데 서술자가 너네가 대사를 가지고 누가 이 말을 하는지 알면서 인물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 짐작을 해줘야 돼. 맞지?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가 없어. 앞에랑 다르게 여러 가지 유형을 너네가 만나는 거잖아 지금. 뭐가 없어. 김지독전과 다르게 지금 숙향전은 뭐가 없어. 앞부분 줄거리가 없잖아. 맞아?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앞부분 줄거리가 없을 때 너네가 훨씬 더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 하나는 할미가 크게 슬퍼하며 숙향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이까? 할미가 대답하기를 나는 마고선녀인데 우리가 인연이다 돼서 헤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인연이다 되어서 헤어진다는 게 천상에서 정한 운명을 지상에서는 거스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한테 이타카오리까 하면서 쭉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하늘의 명에 따라서 누가 너의 아버지였는데 내가 얘기해주지 못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낭자의 그 밑에 좀 넘어가 볼게. 너네가 어차피 다 읽었으니까 밑에 마지막 대사를 보면 이제 낭자의 부치는 개항 퇴수가 되어 갔나이다. 이곳에서 개항까지 3,500나에게 낭자 혼자 가기는 어렵고 낭군을 만나야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나이다. 여기서 낭군이 누구야? 저 이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좀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자면 3,500리가 서울에서 한 동남아 정도, 태국 정도 되는 거리래. 그러니까 혼자서 가기 힘들고 낭군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할머니랑 헤어지는 게 아쉬우니까 122쪽으로 넘어가면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아니면 여기서 얼마나 멀고 또 언제 가시려 하나 있다 하니까
내가 사는 천태사는 여기서 58,000리고 이제 곧 떠나려 하나이다. 그래서 58,000리가 지구 반바퀴 정도래. 그래서 이에 랑자는 낙담하여 울며 말하기를 가시는 곳이 가까우면 따라가고 싶지만 너무 멀어서 따라가지 못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힌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중략 이후의 마지막 문단이야. 이게 뭐야? 어떤 장면이야? 그 마고할미가 놓고 간 강아지가 숙향이가 썼던 글을 입에 물고, 좀 귀엽지 않냐 근데? 입에 물고 이선한테 가가지고 이거 읽어보세요 하는 그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5살의 고모를 여의고 이별하고 10년이 넘도록 동서를 모르고 구걸하러 다니니 남이 천하게 여기는도다 10년을 남의 집에서 한여처럼 지내더니 참수는 무슨 일인가? 여기가 중요해. 왜? 여기서 한 문장으로 숙향이의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과거를 알 수가 있어. 그게 어디에 나와 문제로? 1번에 나오죠. 1번의 답이 3번이야. 10년을 남의 집에 사연처럼 지내며 살다가 억울한 참소를 당했고 그때 입은 악명으로 인해 자신을 오해한 낭군님의 미움을 샀다. 왜 틀려? 낭군님의 미움을 산 게 아니죠? 여기도 똑같이 주체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요 두 작품만 우리가 제대로 읽어봐도 문제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숙제는 내가 카톡으로 줄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스특 무당이랑 독서랑 다 사가지고 하고 화작도 내가 그거를 줄 테니까 진도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화작은 따로 서문 안 할 테니까 너네가 과제를 풀어. 알겠어? 뭐? 화작은 샀어? 문학은 못 샀어? 문학이 없었어요. 아 문학이 없었어. 근데 문학이 좀 찾기가 힘들더라. 나도 이거를 사러 갔더니 문학이 딱 한 권 남아있더라고. 내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독서 없는 화작은 널려있는데